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아직 모를 수도 있고 끝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의미 있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조금씩 뚜렷해지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여러분이 그 역할을 찾든 못 찾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모두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난 10월 1일 타계한 동물행동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님의 말이었습니다. BTS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빛들 모두 소중한 나눠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져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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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가치범 지니입니다. 이번 주 그림책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연휴에 들려왔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바로 세월 1994-2014의 그림을 그린 박건훈 작가의 BIB 황금사관상 수상 소식입니다. BIB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를 뜻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박건훈 작가는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보냈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한국에서는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은 그리워하다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그림은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그림들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1994-2014는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인데요. 박건웅 작가의 수상소감의 말처럼 이 그림책을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건웅 작가의 황금사과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간 그림책 소식입니다. 인류의 아주 오래된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그 이솝 우화의 두 주인공으로 육해대당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림책, 웅진 주니어 출판사 박현민 작가가 쓰고 그린 토끼와 거북이의 마지막 대결을 소개합니다. 박현민 작가는 빛을 찾아서 도시비행, 엄청난 눈 등을 펴내며 그림책을 매개로 기발하고 재밌는 실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림책에서 작가는 기존의 경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대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육해대담 그림책인 것 같은데요. 분홍과 녹색 딱 두 가지 색감을 사용해 둘의 캐릭터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색다른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물가에 앉아있던 토끼가 거북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달리기 시합을 제안합니다. 이봐, 달리기 시합하자. 야, 거북이, 달리기 시합하자고. 너랑 랑 그냥 달리기 하자고, 이 대말이야. 집요하게 제안하는 토끼의 제안에 거북이는 과연 달리기를 할까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번이 과연 정말로 마지막 대결이 될까요? 꼬리를 무는 궁금증은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간 그림책은 웅진 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송미경 글, 이수연 그림, 오늘의 코트입니다. 주인공 유리와 노란 코트가 번갈아가며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인데요. 유리는 코트가 너무 소중해서 비에 젖을까, 소매 끝이 닳아 구멍 나는 게 싫어 옷장에 걸어두기만 하고, 코트는 유리가 옷장에만 두고 입지 않아 서운하기만 합니다. 코트는 유리와 함께 햇살도 받고 싶고 비가 내리면 몸을 덮어주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엄마가 작아서 못 입는 노란 코트를 사촌에게 물려주자고 합니다. 유리는 소중한 코트를 주기 싫은데요. 그날 밤 코트는 유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추 하나만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코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유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소중한 나머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소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 오늘의 코트였습니다. 악동 뮤지션, I love you. 저절로 내게 눈이 가. 네가 입은 옷 무늬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 참 괜찮단 이 행동 말이야. 하나하나에 내가 들렸다 놨다 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면 너 때문에 당한 것도 많아. 그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싫지만은 않아. I love you, 사랑해 you,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 난 그래. I love you, 사랑해 you,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깐요. 네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들렸던 웃다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면 너 때문에 받은 게 참 많아. 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써요. 나만 마시는 사랑이 넘쳐요. 그대 잔을 따라주고 싶은데 I'm waiting for you to say I love you, 사랑해 you,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 난 그래. I love you, 사랑해 you,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깐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깐요. I love you. I love you. 이번 코너는 다양한 주제로 그림책을 나누고 묶어서 따져보는 꿈달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오늘은 머쉬님이 꿈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봄의 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달입니다. 두 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사이에 날씨가 정말 가을다워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낮에는 좀 햇살이 뜨거울 때가 있긴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막 제법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아파트 단지안도 그렇고 알록달록 낙엽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요. 알록달록 단풍들 유명한 곳에서 즐기셔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서 단풍을 즐기셔도 좋은 요즘입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가을을 한번 느껴보려고 주제를 예. 정했어요. 바로 제목만 봐도 가을입니다. 가을 그림책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가을 그림책은 정말 많죠. 근데 한번 하고는 쉽고 네. 책을 고르자니 너무 주관적이고 네. 그래서 기준을 제목만 봐도 가을을 알 수 있는 책들로 골라봤어요. 제목에서 가을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조건이에요. 제목은 가을이 아니어도 표지는 완전 가을이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림책이 있긴 한데 아쉽네요. 그럼 오늘 키워드로 나눌 첫 번째 그림책은 뭘까요? 네, 제가 항상 키워드 주제를 잡을 때 첫 시작이 되는 책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제가 지난 봄에 가을에는 이 주제로 해야지라고 미리 정해놨었어요. 봄부터 정하셨군요. 네. 네. 아주 계획이 다 있으셨네요. 그때부터. 네, 계획은 그때부터 세워놨던 거죠. 네. 바로 보림 출판사에서 23년에 출간된 한현진 작가의 가을이 오리입니다. 네. 기억이 났어요. 지난 봄에 봄이 오리 책이 이제 신간으로 나왔을 때 맞아요. 나 가을이 되면 이 책으로 할 거야.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때 다짐을 했던 그 책이고요. 네. 가을이 오리가 더 먼저 나온 그림책입니다. 잠깐 책을 소개하자면 주인공 아이가 가을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리들이 도와줍니다. 오리들의 꽥꽥 소리와 발박수 소리라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나오는 발자국 소리들이 정말 재미있게 표현된 그림책이에요. 네. 표지를 보면 아이가 초록나무 위에 가을색을 칠하고 있는데 그거죠? 네, 맞아요.
뒷표지를 보면 가을색 물감을 찍은 오리발이 가득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 그 꿈달님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때 보니까 의성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뭐 척척척, 착착착, 튀튀튀 뭐 이런 말들 그죠? 네. 재밌죠. 예. 가을색을 얹어가지고 타이포그래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했었는데 보는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도장 찍기 놀이나 이런 물감 놀이나 이런 독후 활동하기에도 맞아요. 되게 좋아 재밌을 것 보여요. 같아요. 그래서 듣는 재미, 말하는 재미,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노는 재미도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 좋은 그림책이군요. 네, 맞아요. 네. 가을이 우리 뭐 표지도 정말 가을이고 제목도 가을인데 그럼 우리 노래도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는 것들로 좀 들어볼까요? 많죠.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우리 한현진 작가의 가을이 오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소리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쌓여있는 낙엽 밟는 소리도 있고 낙엽 태우는 냄새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후각이 좀 예민해서
공기가 바뀌는 그런 계절의 냄새 같은 게 있는데 두 분도 있으신가요? 저도 후각 예민한 아, 편이에요. 예. 네. 그 낙엽 태우는 냄새 저도 너무 음. 좋아하거든요. 아, 막 생각날 것 같은데 네. 이제 후각이 예민하면 계절이 변할 때 공기 중의 냄새가 달라지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네네. 가을이라서 점점 공기가 이제 차갑고 건조해지잖아요. 여름에 그 축축했던 눅눅했던 공기에서 네. 그때 이제 건조해지면서 나는 마른 바람 음. 냄새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거기서 가을이 느껴지거든요.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맞아요. 근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에요. 좋죠. 네. 듣다 보니 저도 기분 네. 좋아져요. 제가 일부러 표현도 축축하고 눅눅한 여름이랬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 공기가 싹 하고 바뀌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맛이 달라진다라고도 할까요? 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어릴 때 사실 그 냄새 가을 오면 그 냄새 맡는다고 가을이면 제가 코를 킁킁거리고 그랬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그럼 친구들이 좀 어이없어하고 했습니다. 귀여운데요? 저는 겨울이 되면 그 공기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강해지죠. 네, 바짝 그때 마른. 저도 킁킁거리면서 코를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모두 킁킁이들이에요. 맞아요. 다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가을에는 뭐 태우는 냄새 나면은 가을이구나,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은목서라는 나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은목서 향이 나면 가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킁킁대고 막 냄새 네. 맡고 다녀요. 은목소 나무 향이 그렇게 좋다고 예의를 들었어요. 네, 이게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꽃이 피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게 네. 초겨울까지 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진하고 달콤한 크림향 같은 이제 디저트 향 같은 그런 빵에서 냄새가 나는 나는데 냄새 같은 그러니까. 거. 그죠? 네, 빵에. 맞아요. 빵, 초콜릿 뭐 이런 것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아, 이게 그래요? 가을 내내 나요. 배고픈데요, 갑자기? 네, 낙엽 태우는 냄새보다 어쨌든 기분 좋은 향이겠습니다. 그럼 꿈달님은 뭐 그 향이 나면 가을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 향이 나면 이제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꽃이 폈나 확인하고 킁킁거리면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제 추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머신님도 이제 킁킁거리면서 가을이다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도 이제 보니까 네. 딱 쳐서 지나니까 맞아요. 저녁이면 막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 계절의 변화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나 공기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추석 끝나니까 가을입니다.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가을은 그래도 작년만큼은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림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책도 제목만 들어보셔도 가을입니다. 바로 양승희 작가의 포슬포슬 알밤 운동회입니다. 작년 가을에 달리에서 나왔어요. 양승희 작가가 이제 계절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포슬포슬 알밤 운동회는 가을 그림책이었죠.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가을 운동회 모르지 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세종 와서 보니까 저희가 세종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체육대회라고 해서 5월에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세종이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온갖 축제를 학교 축제도 그때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망국기 걸리고 가족들 모두 모여서 하는 운동회는 옛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네. 저도 운동회 얘기하니까 진짜 온갖 추억이 막 밀려오네요. 운동 싫어하는데 어떤 추억이 막 싫어하죠. 밀려올까요? 운동회 자체는 싫어합니다.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좋죠. 어. 어릴 때도 운동회 이제 하루 종일 체육하는 날 좀 별로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수업 안 하고 체육 이제 하는 게 더 좋았던 그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운동회 아마 체육대회죠. 그때 기억이 나요. 축제 같은 분위기에 이제 하루 종일 운동장에 전 학년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멀리 보이는 이제 좋아했던 선배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볼 수 있었던 예, 그런 설레는 추억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청춘물? 네. 가을이잖아요. 네. 저는 운동회 하면 국민학교 시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운동회의 모습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시님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그것도 생각나요. 늘 마지막이 했던 박터트리기 있잖아요. 네. 그 오잼이라고 안에 천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콩이나 모래 같은 거 넣어서 맞아요. 만든 거. 그죠? 네. 그거 던져서 박 터트리는 거. 네. 약간 좀 그 마지막 피날레 같은. 그쵸, 이걸 해야지 피날레죠. 끝나고 그렇죠, 막 그렇죠. 축제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들었었죠. 꿈달님은요? 저는 근데 그 오재미로 던지는 그 박 터트리기보다 네.
부채춤이 생각나요. 저희는 이 박터트리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번밖에 부채춤 안- 너무 안 싫어했어요. 했어요. 근데 저는 부채춤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아주 부채춤 저학년 때 한 번 미쳤습니다. 했나 저도? 고학년 때 하는데 부채춤은? 맞아요. 그래요? 기억이 기억이 어, 전체가 왜곡됐나? 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운동회 하면은 음. 그런 부채춤이나 장기자랑이 생각나요. 아니 운동회 하면 운동 경기도 하지만 학년별 장기자랑 이런 것도 했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운동회 때 각 학년별로 장기자랑 한다고 2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습하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같이 연습하고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법이죠. 노래 듣고 그림책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무진 가을 터너봐.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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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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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모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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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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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봐. You're always beating in my mind.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와.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봐. 참 보고 싶나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봐. 아직인가봐. 사랑하나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네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봐. 그리운가봐. 가을 타나봐. 여러분은 꿈달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포슬포슬 알밤 운동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줄거리는 꿈달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주인공 로로는 운동회에서 1등해서 알밤 케이크를 받고 싶어 해요. 같이 온 할머니가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힘드니까 경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로로는 할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막 투덜대는데 그러다가 알밤 하나를 만지고 알밤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고 싶던 할아버지도 만나고요. 할머니는 알밤 젤리탕에서 이제 시원하게 찜질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운동에서 완주를 하고 당근 메달을 받는 그런 얘기예요. 아, 네. 따뜻한 이야기죠. 저는 뭐 대중탕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알밤 젤리탕처럼 수신데 낫게 해주면 잠깐 들어갔다 이제 좀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네, 이번에 이 그림책 보면서 알밤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두 분은 지금 알밤 하나 만져서 갑자기 알밤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중학교로 돌아가서 중학교 1학년 네. 네, 딱 시작했던 오. 그때 친구들을 만나러 좀 다녀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사춘기 학창 시절인데 뭐 음. 이유가 딱히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굳이 가고 싶지 않은 학창 시절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래도 한 번쯤 중학교 1학년은 좀 다녀오고 싶어요. 음. 그때 이제 초등학생에서 처음 중학생이 되어서 친구들과 막 신나고 놀고 떠들고 그러면서도 중학생이 됐다는 약간 설레임 같은 게 있고 작은 일에도 막 웃고 뭐 울 슬퍼하고 이랬던 그 교실 그 시절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워요. 가을 탓이나? 네, 좀 타요 원래. 네. 근데 중1 때 생각해 보니까 약간 조금 컸다는 느낌이 조금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는 큰 것 세계로 같아요. 좀 나아가니까. 되게 신났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생각해보니까. 가을을 좀 타나봐요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 보면 네. 요즘 안 그래도 인생이 좀 참 쓸쓸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웃어도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음. 가을이라서 그랬더라고요. 갱년기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좀 쓸쓸합니다. 그럼 꿈달님은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도 가고 싶고 네. 저는 지금은 못 만나는 그 옛날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을 걸쳐 있는 친구기도 한데 초등학교 때 같이 운동회도 하고 중학교 때는 세상 모든 고민 같이 하기도 하고 지구 평화도 이제 같이 꿈꾸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못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알밤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하루 종일 수다 떨다 오게요. 아, 왠지 분위기가 가을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 우리 준비도 해야 되고 자 분위기 업시키고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 로로처럼 당근 메달 하나씩 주면 어떨까요? 2025년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거. 아니 좋은데 그쵸. 당근 메달 말고 다른 거 다른 하나 모양으로 상품은 하시죠.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책 알아볼까요? 네, 다음 책도 계절별로 있는 시리즈인데요. 네. 바로 조미자 작가의 수수바 시리즈 중 수수바의 가을 바람이 불어라인데요. 이 책도 표지는 가을 낙엽으로 가득합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쌓이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수수바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거든요. 네. 첫 번째 강아지 푸푸는 낙엽 잡기에 정신없고요. 두 번째 강아지 코코는 가을 냄새 맡기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점점 쌓여가요. 코코가 저 같네요.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거. 네, 맞아요. 머신님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코코 보면서 그 킁킁 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냄새 네. 맡는 표현이. 머신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비슷하네요. 저는. 네. 저는 조미자 작가님 그 책 그림 좋아하는데 거기 막 낙엽놀이 막 하는 장면들 맞아요. 보면 네. 막 그 여러 가지 가을색들 알록달록 막 칠해놔요. 정신없이 칠해놓고 선으로 이렇게 사람 수수바랑 그다음에 강아지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재밌고 약간 정신없이 노는 느낌도 아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쁘더라고요.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이 좀 놀아보기도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맞아요. 어른 거기도 되니까 그렇게 못 놀아. 근데 거기도 수수바는 계속 치워요. 그리고 맞아요. 네, 개 2마리, 강아지 네, 네. 2마리만 놀죠. 맞아요. 네. 수수바가 계속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커다란 그 플라스틱 빗자루로 치우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그 빗자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일 치우는데 네. 감정이입했어요. 네, 어쨌든 이 책도 너무 좋습니다. 제목도 표지도 딱 가을이죠. 네, 가을바람 불어라. 또 왠지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가을은 뭐 이런 발라드 같은 노래 어울리는 계절이죠. 저는 가을 이 얘기하니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도 생각이 나요.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까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팟캐스트 팟빵 앱과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가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하면 낙엽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낙엽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가을 같죠? 아, 맞아요. 너무 예쁜데.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는 흙이 아니고 돌바닥 뭐 이렇게 네. 되니까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맨날 에어컨 들고 낙엽 날리고 청소하는 모습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쌓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 약간 매연도 좀 나오고 좀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흙바닥이 아니라서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음. 그게 뭐 아스팔트 길도 그렇고 아파트 안 도로들도 다 인공적인 구조물들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서 온 낙엽 같은 것들이 이제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죠. 산에서는 뭐 그냥 쌓인 낙엽들 다 썩게 두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막 그 곤충들도 살고 있고 겨울도 나고 네. 이러니까. 한솔동에 이제 저류지 같은 데 가면은 낙엽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거든요. 네. 그 풍경 너무 맞아요. 예뻐요. 아름답죠.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소리와 냄새 모든 게 가득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어쨌든 이 그림책은 그 가을색 우리가 상상하는 가을색으로 가득 차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가을색이라서 이게 책을 지금 모아 보니까 오늘 갖고 온 책들이 다 빨갛고 노랗고 뭐 그렇습니다. 그림책에서도 가을색은 뭐 노란, 빨강, 갈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을색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만들고 싶은 가을색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노랑, 빨강, 갈색 기본 깔고요. 깔고. 가을색이라고 하면은 네. 핑크, 보라, 주황. 음. 이 색을 저는 가을색이라고 하고 싶어요. 예쁘네요. 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코스모스가 펼쳐진 걸 쫙 봤는데 네. 가을이다 느끼는데 그 색이 딱 이 색들이더라고요. 근데 가을은 브라운 아닌가요? 갈색. 근데 어쨌든 좀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록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핑크, 보라, 주황, 뭐 황금색 같은 것도 있고 노랑 그리고 가을 하늘이 파라니까 네. 파란색도 빼놓을 수 없고 예쁘죠, 예쁘죠.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가을은 색으로도 풍요로운 계절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만 봐도 가을인 그림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목은 아니지만 가을 그림책도 많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지니님이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림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책이에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그건 노래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뜸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여러분은 같이 봄의 말랑말랑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던 그림책은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그림책입니다. 이수지 작가가 번역하고 그림을 그린 아빠 나한테 물어봐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가을이면 이 책 사실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표지부터 가을이에요. 이 그림책 보다 보면 가을 단풍놀이가 필요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완전 가을을 가득 담은 가을 음. 그림책인데요. 가을 산책도 숲으로 하고 싶게 만들고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즐기는 그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단풍놀이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이거 누워서 읽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보면 가을에 느긋하게 늘어지는 햇살이나 따뜻함 이런 게 아빠와 딸의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묻어나고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아까 머신님이 말씀하신 그 가을 색깔들 있잖아요. 초록부터 하늘색까지 그 색이 다 들어있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색깔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인 가을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완벽한 가을 그림책이죠. 머신님도 가을이면 꼭 읽어야 하는 그런 그림책 있을까요? 저 있어요. 아, 네. 네. 제목에서도 이제 사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단풍 편지 그림책입니다. 네. 기쿠치치키가 쓰고 그린 책이에요. 맞아요. 이 그림책도 너무 좋죠. 이 책도 가을 합니다. 네, 아주 주황색 예쁜 네. 주황색 표지로 되어 있는 이 기쿠치치키는요. 사실 그림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안에 표현된 특유한 어떤 동물 표현 이런 것들도 귀엽고요. 처음부터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로 점점 변하는 색감. 뭐 이런 진행이 이 책의 아주 매력입니다. 맞아요. 뒷부분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가을 장면은 꼭 실제로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저기서 막 감탄이 터져 나오거든요. 아름다워서. 보고 싶어요. 아우, 그니까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가을의 찰나를 잡아 책 속에 잘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림책들이죠. 정말 찰나라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근데 편지도 참 가을 느낌 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네요. 네. 그 어떤 출판사에서 하는 북클럽 행사 보면은 네. 해마다 이제 가을 펜팔 행사를 하더라고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노래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가을이랑 편지가 뭔가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편지라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손글씨로. 아니 노래 얘기하시니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쓴다는 노래도 생각나고 예전에는 펜팔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보는 반 친구들한테도 예쁜 편지지에 글 적어서 예쁜 글 적어서 또 단풍도 말려가지고 코팅해서 선물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게요. 매일 네. 보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옆 짝꿍한테 맞아요. 썼잖아요. 네. 단풍은 왜 항상 주워서 코팅을 해서 남기고 싶을까요? 예쁘잖아. 네. 색깔이. 그리고 잠깐이잖아요. 꼭 그런 게 선물하고 재밌는 싶고 것 막 같아요. 그런 느낌 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꿈달님은 그런 책 없어요? 가을하면 읽는 그림책. 저도 있죠. 저는 이제 가을 하면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바바라 쿤의 달구지를 끌고 읽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가을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그림책도 참 좋습니다. 가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사계절을 다 이야기하는 그림책이기도 해요. 맞아요. 조용히 달구지를 끌고 읍내로 나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팔고 가족들이 필요한 걸 사갖고 와서 겨울 준비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천천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천천히 겨울을 나죠. 가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풍성한 계절인데 이제 그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 겨울을 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책을 또 그리고 보고 나면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풍경도 가을이고요. 수확하고 난 들판도 다 가을이에요. 그림책 끝에 보면 이제 다시 가을을 또 맞이하고 또 달구지를 끌고 다시 물건을 팔러 떠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삶, 예, 이런 구성도 재미있고 의미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삶은 반복의 연속이죠. 네. 우리도 올 한 해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감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밀린 것들 정리하고 내년에 뭐 할까 고민도 하고 네, 지금은 오늘 라디오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멋내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밖으로 표현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의 모습까지 누가 알든 모르든 멋지게 멋내보세요. 멋내기 좋은 이 가을은 정말 짧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